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가 방탄소년단의 인기와 함께 신한류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힘든 시기에 외로움과 싸우는데 큰 힘을 줬어요. 지난달 30일 인도 유명 일간지 이코노믹타임스에 실린 인도 아미가 한 말입니다. 이코노믹타임스는 한류가 현재 진행 중인 팬데믹 기간에 인도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류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집중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그로 인한 봉쇄 등 방역 조치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게 된 인도인들이 온라인에서 한류 콘텐츠에 새롭게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전문가 나룰라는 아미가 된다는 것은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었다며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BTS와 관련한 한류 콘텐츠를 소화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인도 NDTV는 세계적인 독점 타이틀을 걸고 방탄소년단과의 화상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인터뷰에서 나마스테, 우리는 BTS라고 인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음악을 들어주고 이야기에 공감해줘서 감사하다고 인도 팬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언어와 국경을 초월해 음악을 매개로 진심이 통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코로나가 종식되면 언제든지 인도에 가서 팬들을 만나 직접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인도에서 만나자고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으며 행동 하나하나가 이슈를 만드는 방탄소년단이 이제서야 인도 방송에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인도는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한국 콘텐츠가 진입하지 못해 한류 불모지라고까지 불리며 한류가 좀처럼 뿌리내리지 못한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인도는 그동안 발리우드라는 현지 대중문화가 절대적인 선호를 받아왔습니다. 인도는 영화 산업이 발달한 것으로 유명해 인도 영화는 일명 발리우드라 불립니다. 발리우드는 봄베이와 할리우드의 합성어로 인도는 극장 개봉 영화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최고 수준인 매해 1000편 이상 개봉 영화를 만들어 기네스북에도 등재될 정도입니다. 자국 영화 점유율도 매우 높아서 2015년 이전에 90%를 넘었으며 2015년 이후로는 80%대로 떨어졌지만 이것도 사실상의 스크린 쿼터제를 펴고 있는 중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발리우드의 주류는 마살라 영화라고 하는 뮤지컬 영화로 보통 3시간을 넘는 긴 상영 시간이 특징입니다. 3시간 넘는 동안 청춘 남녀의 연애담과 얽히고 설킨 가족사 등의 통속적인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여기에 인도 특유의 음악과 선정적인 남녀 주인공의 몸짓이 어우러진 화려한 군무 장면이 수시로 연출되는 지역색이 강한 영화 장르입니다. 춤과 쉬운 이야기 긴 상영 시간은 인도의 독특한 문화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맹 비율이 높고 TV 보급률이 낮아 아직도 TV가 없는 시골이 많이 남아있는 인도에서 온 마을 사람이 모여서 보는 영화는 매우 중요한 오락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길게 만들었고 통속적인 이야기여야 두루 공감할 수 있으며 춤은 글자나 내용을 몰라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 지역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나 젊은 계층의 사람들이 서구적인 취향이 가미된 문화를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발리우드에서 비롯된 인도 전통 문화는 밀리고 있습니다. 이에 발리우드에 나오던 댄서들이 생계 위협을 받을 만큼 마살라 스타일의 영화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몇 년 전부터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지오4분을 살펴보면 방탄소년단의 순위는 팬데믹 직전인 지난 1월 68위에서 지난달 8위로 크게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음악 사이트가 아닌데다 K-팝 음악을 소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현지 음악 플랫폼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후 K-팝 팬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다른 K-팝 그룹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방탄소년단 지민의 인기 솔로곡 필터가 한국 솔로곡 중 유일하게 인도 스포티파이에서 탑 200을 20일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지민은 이미 인도에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2019년 인도 전문 미디어 인디언 익스프레스를 통해 지민의 고유 해시태그인 지민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부문 인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해시태그 탑10에 유일한 한국 솔로 아티스트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전문 매체인 롤링스톤 인디아에서 지민의 음악과 무대, 그리고 인도 현지에 부는 그의 인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죠. 이코노믹타임스는 올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인도인의 관심이 K-팝은 물론 K-드라마, 한국어 공부로 억압이 풀린 것처럼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도 넷플릭스에서는 3월 이후 킹덤,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
최소 6편의 한국 드라마들이 오늘의 탑10에 돌아가며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인도에서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2008년부터 생겨나 고정 팬층을 확보해 왔습니다. 한국문화원도 2014년 허준을 인도 디디 바라티 TV를 통해 방영해 무려 3,400만 명이 시청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도에서 한국 드라마를 살펴보면 본격적인 팬층이 생겨난 것은 인도의 대표적 엔터테인먼트 TV인 GTV에서 2017년 봄에 태양의 후예가 방영된 이후부터입니다. 인도 텔레비전 산업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지역 TV 채널의 고정 독자층의 단단한 시청률로 무장하며 다른 문화의 침투를 일절 허용하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후예는 무려 5,600만 명이 시청하며 한국 드라마를 성장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의 대표적 연예기획사 중 하나인 SM 엔터테인먼트는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인도를 방문해 시장 조사를 했지만 본격적인 진출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인도 진출의 염원을 접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 드라마는 사랑, 가족, 우정이라는 인도인에게 익숙한 보편적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인도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잘생긴 외모의 스타와 멋진 패션, 화려한 영상도 인도인들이 한국 드라마에 빠지게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리우드에 지친 인도인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해 새롭고 신선함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다양성이 떨어지는 인도 드라마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가족 기반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방식이 공존하는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 유사성이 인도 내에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인도의 밀레니얼 세대가 특히 한국 콘텐츠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언어학습 애플리케이션인 듀오링고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11% 증가하는 데 그쳤던 인도 내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256% 폭증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듯 인도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어를 정규 교육과정에 제2외국어 과목으로 처음 채택하기도 했죠. 주 인도한국문화원이 2015년 2개 학교에서 실시한 한국어 시범 수업도 현재 15개 학교로 늘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인도 18개 도시를 돌며 차례로 열린 온라인 K-POP 경연대회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부대 행사로 열린 K-POP 한류 이야기 동영상 경연대회까지 포함해 이 경연대회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K-POP 경연대회는 2013년 처음 열렸을 때만 하더라도 참가자 수가 37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34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K-콘텐츠가 한류 불모지였던 인도인의 마음을 위로하며 주목받게 된 것은 훌륭한 이야기는 문화와 언어 장벽을 넘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도의 많은 사람들은 마침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지금 발리우드를 뛰어넘을 K-콘텐츠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